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엘리엇입니다. 네, 아침 일일 시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입니다. 매일 아침 서울 아파트 400개 단지 한 55만 세대 실거래가 다 다운받아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것은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기준이 그 기한이 30일이니까 곧장 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업데이트한 거는 한 보름 전 정도의 계약서상의 거래를 한 보름 늦게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곧장 자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청했습니다. 매일 아침에마다 보는 건데, 월 평균 값입니다. 25개, 이제 좌측은 서울 25개구의 단지별 평균 가격을 12개 권역으로 묶었어요. 왜냐면 25개가 되면은 이 차트가 너무 어지럽고, 또 이렇게 비슷한 지역끼리 또 가격끼리 묶었습니다. 오른쪽은 경기도에서 주요 지역의 10개 단지, 시가총액 상위 10개 단지를 제가 또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가 아닙니다. 제가 관심 있는 주요 지역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정한 지역만 제가 고른 거예요. 11개 지역만 고른 거예요. 좌측을 보시면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달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신고가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보니까 8건인가 밖에 신고가 안 됐어요. 이제 지금은 거의 7월 달께 본격적으로 신고가 되는 중입니다. 노도강이 역시 세고요. 또 이제 센 지역만 보면 송파구가 상당히 세고요. 서초구가 셉니다.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여기도 좀 센데, 상대적으로 금강구는 지난달에는 좀 셌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약하네요. 신고가 덜 됐는지. 그리고 강남구가 예상보다 좀 약해요. 그 다음에 양천구도 상승률이 좀 미미하고, 성동, 광진구도 좀 미미하고요. 강동구가 지난달에는 좀 셌는데 이번 달에는 좀 약하네요. 오른쪽을 보시면 경기도입니다. 센 지역만 보면 수지, 평촌, 산본, 이번 달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천 중동, 그 다음에 경기 구리, 되고 하남이 좀 세고요. 광명도 좀 세고, 반면에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데는 광교가 조금 약하고요. 수원 광교. 경기 일산은 지금 7월 달에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신고가 되고 있어요. 성남 분당도 마이너스고요. 경기 과천은 지난달에 좀 상당히 부진했는데 이번 달은 조금 고개는 들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부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월 평균 값으로 주요 지역을 좀 봤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번 달과 지난달, 그러니까 6월 달과 7월 달, 6월 달은 거의 변동이 이제 없어요. 최근에 신고가 몇 건이 안 돼 갖고, 지금은 7월 달이 활발히 신고가 되면서 올라가는 지역, 내려가는 지역, 주로 올라가는 지역이 많은데, 6월 달에 보면 성동, 광진구가 상승폭이 조금 줄었네요. 어떤 종목이 줄었는지, 어떤 아파트가 줄었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6월달 경기도는 오늘 특별히 변동은 없고요. 7월달도 보면 예를 들어 송파구는 상승폭이 늘었죠. 여기 요 까만 선은 어저께 거고요. 빨간색이 오늘 겁니다. 그러니까 까만색보다 송파구가 봉이 늘었죠. 그 다음에 서초구와 용산구는 상승폭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는 데는 뭐 영등포, 동작구 쪽 늘고, 성동, 광진 좀 늘고요. 그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조금 늘고요. 경기도는 뭐 상승을 키운 데가 많네요. 과천이 키웠고요. 수지, 구리, 하남 키웠고요. 중동이 좀 많이 키웠고요. 그 다음에 광명도 많이 키웠네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그 다음에 성남 분당도, 경기 일산도 요 두 군데는 마이너스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상승하는 단지들이 신고가 되니까 상승했던 지역은 좀 더 오르고, 마이너스였던 지역도 마이너스가 줄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위에는 25개구의 매매 거래 건수, 아래는 전세 거래 건수. 파란 거는 5월 달인데 확정된 거고요. 6월 달은 진행 중이지만 거의 확정된 거예요.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내일 것까지 신고되면 모레, 다음 주로 넘어가겠네요. 물론 이제 신고 기간 넘어서 신고된 거는 이제 월 말자로 제가 나중에 이제 합산을 할 건데, 그리고 지금 7월 달에 거래가 까만색이 이번 달 건데, 지금 상당히 많이 거래가 신고가 되고 있어요. 월 초에는 상당히 약했는데 최근 3일 동안, 그래서 지금 현상을 보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좀 몇 분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몇 분이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다음 주가
그 공인중개사분들 휴가가 몰렸대요. 일주일 보통 그 문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를 가든 안 가든 일단 문은 닫아요. 그 상도덕상 남 영업 휴가 간 사이에 손님 뺏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좋은 취지죠. 그렇게 좋게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험치로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공백 기간에 다음 주에는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 주에 당겨서 신고를 해야지. 그래서 이번 주에 신고가 몰리는 건지, 아니면 그 거래가 많이 돼 갖고 신고가 되는 건지, 그거는 좀 지나봐야 되는데, 내년 이맘때쯤 이제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좋은 경험으로 삼자고요. 그래갖고 합산을 해보면 매매 거래 건수만 보겠습니다. 5월달에 4,750건에 비해서 6월달에 3,917건인데 그 남은 날을 합산을 한다 해도 4,000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6월달이 15,500건이었는데 올해 4,000건이 안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줄은 거고, 반면에 7월달은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된 사이에 1,864건이 신고가 됐다는 얘기는 시뮬레이션에 보면은 4천 몇백 건 후반대, 거의 5,000건 가까이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요걸 보겠습니다. 요거 일단 시뮬레이션 한 거 볼게요. 요 빨간 거는 이번 달 건데, 6월 달 건데 거의 변동이 없죠. 거의 이제 심하이. 예. 그래서 3,917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도 3,980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6, 70건 늘린다는 얘기죠. 남은 기간에. 그다음에 그 신고 기간 오버해서 8월 달에도 6월 달께 신고가 되는 게 몇 건 있거든요. 꼭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만. 자, 그 반면에 7월 달은 29일 동안 신고된 게 1,864건이에요. 요거거든요. 요거 지금 3일 동안에 엄청나게 급하게 오르죠. 이게 다음 주에 신고를 못 하니까 땡겨서 신고를 하는 건지, 정말 이렇게 신고가 지난달도 이맘때가 신고가 제일 많이 됐거든요. 6월 달에도.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그대로 보면 엄청나게 늘어서 지난 5월보다도 신고가 더 많이 되는 걸로 나와요. 시뮬레이션. 근데 이제 이런 특수 상황이 이제 휴가철이 겹쳐서 그런 건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보면은, 다음 주에 신고가 확 줄었다면은 지난주에 땡겨서 신고했구나. 근데 다음 주까지도 신고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진짜 거래가 많은 거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거래량을 이제 일중으로만 봤는데, 올해 것만 봤는데, 이제 이거는 6년 동안 연중 어떻게 올랐냐. 이따 제가 방송을 하나 할 건데, 어저께 이제 전국 이제 주택 거래 연평균 막 하고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 근데 이거랑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제가 나중에 요걸 가지고 다시 방송을 하나 할 건데, 이거는 매일 보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자고요. 이렇게 거래 들어갔고 7, 8월에 거래 엄청 늘고 이렇게 줄더라. 그런데 올해는 5,000건을 넘질 못한다. 1월 달에 5,000건 한번 넘은 이후로는 계속 3,800, 3,700, 3,600 하다가 5월 달에 4,700 됐고, 이번 달에도 2, 3일 남았는데 4,000건이 안 된다. 근데 그러니까 6월 달. 근데 7월 달은 1,864건인데 이게 같은 기간으로 치면 상당히 많이 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거의 5,000건 가까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휴가철 특수현상인지 아닌지 한번 두고 봅시다. 자, 다음 전세거래 건수 나옵니다. 전세거래 건수는 지금 6월 달께 지금 7,900건으로 7,952건 신고가 됐어요. 이거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안 했어요. 전세까지 시뮬레이션 하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6월 달은 평년 거래처럼는 된다. 근데 이제 7월 달은 여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5,400건 거래됐는데 제가 일부러 진하게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확정치로 보이면 되게 거래가 확 준 거로 보이니까. 제가 참 세심하죠? 이런 것까지 다 배려하는 마음. 자, 이걸 갖다가 22년 동안 2000년 이후에 거래 건수, 위에는 거래 대금, 중간에는 그다음에 다세대 연립 단독까지 비교를 하라고 해놓은 거고, 밑에는 거래 건수예요. 위에도 거래 건수인데 중간에도 이거는 이제 비교하라고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요 빨간 선이랑 요 막대 그래프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 점선, 까만 점선은 연간 월평균. 근데 올해 월평균이 4,300~400건밖에 안 된다. 아직 이번 달, 지난달 거는 아직 합산을 안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올해 거래가 침체되어 있는데 시세는 계속 상승을 이어간다. 과연 과거에도 거래가 줄면서 오르다가 결국은 꺾였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한번 두고 봐야겠죠. 자, 이거는 연간 거래 건수를 좀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연 단위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크게 보이니까 보기 좋죠. 그리고 요 5,000건이라는 요 표시 초록색이 5,000건인데 과거에 보면 다 5,000건 넘었는데 올해는 5,000건 넘은 달이 한 달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5,000건 안 넘는 달이 없을 정도시피 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지금 그 거래가 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어저께 주간지표 발표했죠, KB랑 감정원. 근데 이제 아직 오늘 엑셀 업로드는 안 됐어요. 그걸 제가 이제 다운 받아갖고 또 방송을 할 거예요. 요거에 대한 상세한 방송을 할 거니까, 요거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상세하게 하고, 요거 매일 아침마다 보여드리긴 하는데, 요 1데이터 매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볼 거는 요 분홍색 선이죠, 분홍색 선. 요게 그 월봉에서 맨날 보여드리는 그 쐐기형 저항선이에요. 근데 거의 닿죠? 과거에도 꽤 근처 갔단 말이에요. 근처 갔다 근데 이번에 갔어요.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뉴스에서 데이터를 잠깐 보니까 여기 감정원은 상승률이 그대로래요. 지난주와 같은데 KB는 꺾였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꺾였대요. 이건 나중에 오후에 제가 방송을 할게요. 자, 이거는 1년 반치입니다. 상세한 수치까지 나와 있는 거고, 조금 크게 10년치 KB와 감정원까지 같이 10년치, 이거는 22년치인데 대신 KB만 가지고, 왜냐하면 감정원은 2012년 14년인가 12년인가부터 밖에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을 보려면 K를 봐야 된다. 그 차트고요. 방금 전까지는 지수가 1데이터인데 지금은 월데이터예요. 100, 그 대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엄청 센 놈들이죠. 지수보다 센 놈들이에요. 그 센 놈들의 100개를 평균 낸 값이 요 까만 선이에요. 그러니까 단지의 평균 값을 또 평균 낸 게 요 까만 선이에요. 그 다음에 윗꼬리 아랫꼬리는 그 단지의 그 월중 고점과 저점을 또 평균을 낸 거.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요 꼬리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 거고, 지금 거의 매달 요 저항선을 한 번씩 다 넘거든요. 넘는데 이번에도 넘고 더 다음 달에도 넘을지, 다음 달에 꼭지점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7월보다 8월이 관심이에요. 꼭지점 모이는데, 물론 또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요 벌어지는 요 사이에 또 계속 9월, 10월 계속 갈 수 있을까? 글쎄요. 자, 그리고 지난달은 1.53% 상승으로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 6월과 재작년 6월을 보면, 작년 6월은 1.9%, 그러니까 재작년 6월은 3.7%, 작년은 1.9%, 올해는 1.5%, 상승률이 좀씩 떨어지죠? 그다음에 7월을 보면 더해요. 4.4, 2.2, 이번에 한 1.7 정도? 만약에 이거보다 넘는다면 그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과연 될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래는 계속 줄어요. 15,500건에서 7,500건에서 지금 한 4,500, 전후 5,000건 안 되고 4,000건은 넘고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쐐기형 몽이 나오길래 여기다가 어저께는 안 보였던 추세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크게 보면 여기 넓은 추세선 있죠? 넓은 추세선, 여기서 쐐기 보이지도 않아요. 이 넓은 추세선이 지금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그 대신 이거는 지수함수고요. 요거는 산술. 그러니까 요 노란 선이 추세대죠. 추세대, 상승 추세대, 하락 추세대. 그러니까 상승 추세, 그러니까 추세대의 상단, 추세대의 하단, 그 대신 산술 지지선이에요. 요 쐐기형의 요게 알고 보면 요거랑 평행선이에요. 요거 때문에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얘를 만든 다음에 얘를 만든 게 아니고요. 얘를 만든 다음에 얘를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항상 저항선은 지지선을 만든 다음에 그걸 복사해 갖고 위로 올린 게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파란 거는 지수함수예요. 요 왼쪽에 1986년도 보이는 거 있죠? 이게 36년 동안의 장기간 차트잖아요. 이거는 로그 차트로 봐야 돼요. 요 파란 거에 로그 차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4.1, 4.0 이런 게 이렇게 로그 수치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19,000, 18,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산술 수치예요. 즉 로그 차트를 산술 차트로 바꾸면 지수함수가 돼요. 요건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거는 로그 차트가 돼요. 로그 차트, 로그 함수, 그러니까 이건 1차 함수, 로그 함수, 그러니까 지수 함수. 그 차이를 아셔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넘었다고 해서 추세대를 돌파했다고 볼 수가 없고, 이거를 깼다고 해서 요 밑에 있는 지지선을 깼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 그러니까 36년 동안 또는 9년 동안 봤을 때 한 1, 2년짜리는 정말 단기 추세선이에요. 근데 단기 추세선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선을 보자. 이제 2차원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요거 매일 말씀드리겠지만, 요건 1년 전 전년 동월비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비해서. 요거는 2년 전 전년 동월비 2년 전에 비해서도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 막대 그래프 보세요. 요 막대 그래프. 요 막대 그래프. 그러니까 근데 이건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방송했었던 거. 1986년부터 상투 시점에 나타나는 이 2년 전 전년 동월비가 꺾이는 거. 근데 지금 상황이 91년이랑 상당히 흡사해요. 지금 14개월 연속 야금야금 상승하는 게 91년에 20개월 연속 야금야금 상승하다가 한 3, 4개월 이상 4, 5개월 하락한 다음에 지수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2년 전 전년 동월비 초록색이 3개월째 하락 중이에요. 얘가 하락했다고 해서 지수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승률이, 그러니까 상승폭이 축소된다는 얘기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에 한번 그 댓글 달았던 분 때문에 제가 한번 방송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지금도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가 거래를 알 수가 없어요. 91년도에는. 근데 지금은 거래도 줄고 있다. 요거를 감안하시고 그 시장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상승론, 하락론을 펼치는 건 누구든지 다 존중해줘야 되고 그분의 논리가 있을 텐데, 일단 오늘 본 거는 다 팩트예요. 팩트는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언제쯤 꺾이냐? 지금 꺾이는 신호가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어제는 좀 제가 오후에 오전에 좀 일이 있어갖고 오늘도 평상시도 한 10시 전후 제가 아침에 좀 급한 거 좀 처리 좀 하고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엑셀 돌리고 하면 시간 좀 걸려요. 그래서 한 10시에서 11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엘리엇 응원해 주시고, 요즘 댓글에 저보다 고수분들이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댓글 좀 항상 많이 읽어주시고, 엄지척,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든 찬성이든 댓글 좀 달아주시고, 그 대신 제가 댓글을 요즘에 최근에 몇 개 막 지우고 있어요. 지금 댓글이 많아지고 이제 구독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의도적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 꽤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댓글만 지우다가 나중에는 그 댓글 쓴 분을 감추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댓글을 못 써요. 근데 제 유튜브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댓글은 못 써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분이 안 나타났다, 아니면 약간 분위기 흐리는 약간 뻘소리, 그러니까 가벼운 농담이나 가벼운 조크 뭐 19금 이 정도는 괜찮은데, 정치적인 것도 뭐 진짜 문재인 이 정부 부동산 실패해갖고 진짜 역같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쓰는 댓글은 제가 한두 번 지우다가 자꾸 그 아이디가 보이면 그 아이디를 차단하니까 영원히 제 유튜브에는 글을 못 쓰신다는 거 감안하시고, 댓글도 항상 우아하게, 엘레강스하게, 엑셀런트하게, 애매하게, 엘리트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음악을 틀고 항상 경쾌한 음악으로 우리 부동산 연구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엘리엇 TV가 되길 바라요.